반도체는 2000년대 제약바이오이 다르게 저는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향상된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그러면 이 베라루비냐 블랙을 울트라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준비가 돼 있냐?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실적 증가 추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게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오라클도 알파벳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근데 이 반도체 만들고자 하는 이 원자재 가격이 자꾸 밑에 툭툭 쳐주면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특구,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십니까? 아유, 전쟁이 안 끝나니까 변동성이 있는 건 이해는 되지만 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일본 빠질 때 더 빠지고 그렇죠. 미국 빠질 때 더 빠지고 변동성이 여전히 왜 이렇게 큰 겁니까? 확실히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위로가 안 되겠지만, 이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매를 알고 맞는 게 덜 아프다, 이런 이야기고요. 저는 이제 녹화 전에도 이제 박사님과 살짝 이야기 나눴지만, 오늘 영상 이제 편집본에 올라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의 좀 반응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악플이라든가 댓글 개수가 상당히 많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정말 읍수하면서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 아실 거고, 우리 PD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뿌듯한 게 뭐냐면 2월 달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제 제약바이오 영상이랑 제 쇼츠가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영상 편집본에 대해서는 이제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고, 반도체는 2000년대 제약바이오이 다르게 저는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도체를 둘러싼 기초 체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강홀딩하거나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일 궁금한 건 반도체죠. 전체적인 시황이나 하락 종목의 압도적인 이런 변동성은 시장 영향이고요. 물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지만 반도체가 달라진 건 뭘까? 물론 반도체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전기료도 오르고 이런 우려가 있겠지만 이 업황의 영향이 없음에도 주가는 또 안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업황은 달라진 건 없다. 업황이 1도 안 달라진 건 아니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박사님처럼 업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상승했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까지 10% 회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행히도 네. 저 아니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전문가 서베이 지수라고 해가지고 PS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PPI인데, 이 전문가들에게 업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화학이랑 자동차는 121에서 53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22에서 70으로 급락을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31%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147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그래도 이 업황이 개선이 되거나 견고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10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화학이랑 자동차 같은 경우 부정적으로 바뀌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는 178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1% 떨어지면서 147이 됐다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향상된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예전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자동차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석유, 어떤 원자재 이런 것들은 배를 통해서 수송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호르무즈 회업이 닫혔을 때 어떤 해상 화물 운송비라든가 아니면 유가 인상 이런 것들이 인해서 분명히 관련 산업들은 차질을 빚을 겁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 배로 운송을 안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 운송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비행기에 따른 어떤 운임 증가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저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통해서 저희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겁을 되게 싫어요. 근데 확실하게 박사님과 제가 예상했던 게, 만약에 유가가 올라서 어떤 반도체 운송하는 비용이 늘었을 때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메모리 조금 리드 타임을 늘리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보시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전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려도 삼성전자, SK에서 안 밀린 게 아니고 외국이가 기관의 매도세가 안 나온 게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 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볼 뿐이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내가 삼성전자, SK에서 둘러싼 반도체를 이탈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3전 믹스 이야기하기 전에 엠비크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합쳐서 엠비크론. 제가 만든 겁니다.
잘 요즘 맞췄어. 그 하이닉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이닉사. 네, 들어보셨어요? 나 한번 사가 뭔가요? 박사, 판사, 하이닉사 이렇게 그러니까 판검사 되는 건가 하이닉스 하이닉스에 전문가. 들어가는 하이닉스에 입사하기가 더 어렵다. 어렵다. 네, 하이닉사라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사실 GTC 하면서 이번에 뭐를 내놓을 수 있겠어? 워낙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GTC의 모멘텀이 있고 주가가 좀 오르는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 얘기를 살짝 좀 할까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대해서는 엔비디아도 좋고 마이크론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아니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의 좀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GTC 2026에서 이제 블랙엘이 나왔고 나중에 베라룸이 나올 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에서 2년마다 이제 GPU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블랙엘 나왔고 그다음에 2028년에는 이제 라비 이제 로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베라루비냐 블랙엘을 울트라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준비가 돼 있냐? 근데 지금 보면은 SKS 같은 경우는 HL5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TSMC까지 2나노 공정까지도 양품률이 60% 넘게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2026년, 2028년에 나오는 GPU는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제 GTC 2026 가면은 분명 젠상 CEO도 있고 뭐 최태원 회장도 있고 이정 회장도 있겠지만 아마존이나 오라클이나 알파벳 이런 분들에 대한 답변이 없더라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런 고사양의 GPU가 나왔을 때 글로벌 기업들이 쓸까?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뒤에서 이제 2차 전지에서 인터벤터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어떤 소재나 부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소재나 부품을 사준다는 기업들이 보통은 야 저거 진짜 필요하다 나 저거 사겠다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G2C 2025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실적 증가 추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게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아마존이나 오픈 AI나 알파벳이나 오라클이 일단 이제 블랙엘은 좀 우리가 사겠습니다. 근데 베라루빈 같은 경우 조금 고민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조금 보시러 가야 될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쉬웠다는 소리죠? 네. 전수랑인데 AI에 대해서 너무 경계감을 갖는 건 같지만 너무 시장에 겁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뭐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 했고 반도체가 이제 부족한 건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반도체 만든대잖아요. 테슬라가 반도체 공장 그죠? 지난번에 뭐 인력도 뽑는다고 참 일론 머스크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뭐 삼전 닉스만큼 따라오려는 거죠. 한참 나왔죠. 엄청난 시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네. 마이크론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국내 반도체 업체만 오른 게 아니라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네.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 업황 전체가 글로벌리 아주 괜찮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저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시가총액 규모로는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나 SK스가 뒤쳐 있지만 실적 발표를 가장 먼저 한다는 것에서 풍인계를 인정한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스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 실적이 나온 지가 거의 한 5개 분기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3개 분기 됐고 이제 마이크론도 2개에서 3개 분기 되면서 SK스가 걸어갔던 길을 마이크론이 6개월 정도 늦게 걸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SK하이닉스가 걸었던 그 길을 비슷하게 걷고 있죠.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증가폭이라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이익률, 마진율 이것들 봤을 때는 SKX를 잘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로 사실 SKX를 잘 추격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 좋지만 만약에 SKX가 만들고 있는 HBM5가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루빈에 못 들어간다. 이러면은 마이크론의 추격이 걱정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도 SKS랑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만들고 있는 HBS2라든가 HL4라든가 HL5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차세 GPU까지도 물론 성능 테스트는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서는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엔비디아의 GPU, AMD의 GPU를 만들고 있는 이제 만들었을 때 그
GPU를 사주는 기업들이 좀 동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의 테라펩 뉴스는 네. 저번 주에 나왔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렇군요. 근데 저번 주에 나왔을 때 사실 주말에 봤는데 금요일인가 뭐 나온 네네 건가요? 예.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음. 그때 삼성전자 SKX가 안 흔들렸거든요. 음. 근데 오늘 삼성전자 SKX가 밀린 이유가 테슬라에서 발표한 테라펩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아닌 것 같다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죠. 그냥 네. 누가 그래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경제 TV들 방송 보면은 일론 머스크 CEO가 테라펩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 삼성전자 SKX가 밀리는 거다라고 했는데 영향이 1도 없진 않겠지만 쟤는 테라펩 뉴스가 오늘 삼성전자 SKX의 하락에 10% 영향 안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역적 리스크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 얘기 하기 전에 반도체에 대한 믿음은 업황은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 1도 없는 것은 아니나 한 10 정도 있다. 100중에 10. 110, 90에 살아 있으니까 90만 살아있어요. 예, 아직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비중 자체는 긍정적으로 가지고 네. 가면서 대응해도 괜찮다. 만약에 제가 거의 몇 달째 말씀드린 건데 뭐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 부채 감당해서 더 이상 증설 못하겠다. 그 다음에 물론 원래는 우리가 AI 초창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AI 활동량이 이건데 이 제품들이 못 따라오니까 우리가 이상향을 못 이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원하는 수준은 요건데 이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준비가 다 되다 보니까 이를 바라보는 투자분들의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오라클도 알파벳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이 원자재 가격이 자꾸 밑에서 툭툭 쳐주면은 분명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은 좀 훼손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글로벌 전반 IT 기업들이 더 이상 못 사겠습니다. 투자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거의 투자 비중을 100에서 90까지 낮췄다가 50까지 낮출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 SKS가 지금 영상 편집본이 올라갔는데 박스과 하단부를 이탈하고 빠져나간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비중 축소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